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쨌든 때문이니까. 혹시 이 갱년기를 준비하는 그 원장님만의 노하우 조금 약간 이렇게 뻑 때리던데 살짝 이렇게 때문에요. 무조건 내리막길이잖아.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원입니다. 짜잔. 오늘 김지영 원장님 모시고요. 이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 약국에요. 남편 또는 심지어 아들, 딸 연락이 와요. 왜요? 저희 엄마가요. 우울증도 갑자기 오고요. 막 예민해지고. 심하면 막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기도 했고요. 화가 막 나고 갱년기다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이제 느낌이 딱 주위에서 힘들어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갱년기 원인은 결국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생기게 되는 건데 보통 갱년기라고 하는 거랑 폐경기는 다른 얘기이기는 해요. 폐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고요. 갱년기는 이거하고 연관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갱년기라고 해요. 그래서 갱년기 안에 폐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는 폐경 이행기부터, 그러니까 폐경이 되기 전 몇 년 전부터 호르몬이 이제 들쑥날쑥할 때부터 생리가 완전히 끊기고 나서 1년 뒤까지를 갱년기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폐경이 되고 나서부터 쫙 이렇게 말을 하고 요즘 뭐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그냥 의학적으로는 폐경이고 아직 완경이라는 단어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폐경이든 완경이든 그냥 나는 이 시기를 슬기롭게 보내는 거고 생리가 끊겼고 에스트로겐이 없는 이 시점이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갱년기에 나타난 증상은 어쨌든 에스트로겐 때문이니까 에스트로겐을 주면 좋아지는 거죠. 아주 심플해요. 에스트로겐이 없어서 막 이런 게 나타나. 그럼 에스트로겐을 줘. 그러면 끝. 근데 이제 유방암이나 이런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폐경 호르몬제하고 유방암하고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전에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대 다녔을 때에도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되어 있었었고 최근까지 나온 한 10년 이상의 스터디들을 봤을 때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아주 조금 올라가요. 진짜 조금. 만약에 이제 자궁근종 뭐 이런 자궁 쪽이나 유방암에 경력이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유방암에 과거력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금기. 그러니까 폐경 호르몬제를 드시면 안 되는 금기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유방암에 걸린 적이 있다? 당연히 드시면 안 되고요. 다른 종류의 암도 호르몬과 연관된 다른 암은 다 드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특별한 질환에 걸렸던 과거력이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서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또 하나는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먹으면 안 좋대요.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갱년기 증상이 초반에 막 그 예민하고 짜증나고 잠 못 자고 하고 홍조 발한 그 증상 그리고 결체 조직이 약해져서 살이 이렇게 덜렁거리고 근육 감소 그리고 지방이 붙죠 이런데 그러한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뼈가 무조건 약해지잖아요.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수록 치매 그리고 요실금 이런 증상도 다 점점 생기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고지혈증, 그리고 뭐 심장이나 뇌에 관련된 질환들 이거에 대한 위험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갱년기입니다. 그러니까 폐경 자체가 이게 다 증상이에요. 폐경이 이 질환들 몽땅의 위험 요소예요. 그러면 호르몬제를 드시면 이 모든 위험도가 다 떨어집니다. 이만큼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유방암 하나 때문에 안 드실 거냐라고 저는 거꾸로 질문을 드리죠. 이 몽땅 다를 다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1차적인 기본 치료는 에스트로겐 보충이다. 우리가 노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신이 지쳐 있어요. 이런 상태에는 당연히 몸에 좋은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약국에 제일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요. 갱년기용으로 이름이 화평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갱년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면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화가 자꾸 나가지고 막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제 다른 거를 추천하기 전에는 저는 화평원을 먼저 드리고 근데 이제
그거를 구입하시는 분이 있고 사실 오늘도 팔았는데 일부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의 화평원이 그래서 제품 자체가 그래서 또 거부감이 있어서 또 안 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름의 느낌은 생약 추출 물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진짜로 이렇게 약간 가라앉아줘요. 이 열감, 열증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곤 하는데 이름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싫어하는 경우가. 네. 그럼 원장님은 이런 건기식 이런 제품들 중에서 어떤 성분을 되게 좋다고 꼽을까요? 이런 도움이 성분들은 된다. 에스트로겐을 대체하는 느낌으로 나온 성분들이기는 해서 일단 먹는 에스트로겐을 1차 추천이고 거기에 플러스 시키는 거에는 칼슘이랑 비타민 D랑 뭐 오메가3나 코엔자임 Q 그리고 비타민 BC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충해야 되는 영양제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D하고 칼슘은 아시다시피 뼈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도가 이제는 계속 생기잖아요. 그쵸. 무조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먹는다 하더라도 D나 칼슘은 보충을 하는 게 좋고 그런 거에서 이제 뭐 플러스 되는 게 뭐 인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흡수하는 거에.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영양분을 제대로 잘 보충을 해주는 거를 1번으로 꼽기는 해요. 사실 뻔한 얘기인데 5대 영양소 골고루 먹고 미네랄하고 비타민 잘 먹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운동 이 세 가지가 가장 지키기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말씀드려요. 폐경이 된 이후부터는 근육이 미친 듯이 줄어들어요. 지방이 미친 듯이 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뼈가 계속 약해지죠. 근데 이 세 개를 피크를 찍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40대부터 근육 관리 이거 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40대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헬스장 가면 20대, 30대만 있고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탑 입고 있을 때 민망한 거예요. 나 너무 늙은 내가 와가지고 여기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60대 어르신을 모처럼 뵌 거예요. 막 너무 막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40대에 근육량을 많이 늘리고 뼈도 굉장히 골밀도도 많이 높여놓고 지방량도 줄여놔야 그런 몸 상태에서 폐경을 맞아야 조금 약간 이렇게 뻑 때리는데 살짝 이렇게 특히 뼈 때문에요. 뼈는 무조건 내리막길이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40대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뼈 밀도에서 계속 떨어지는 내 여생관. 여기서 급 질문. 원장님이 지금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40대입니다. 40대요? 네, 저도 가입력이 떨어지고 있죠. 혹시 이 갱년기를 준비하는 그 원장님만의 노하우? 저요? 저 PT도 하고요. 춤도 배우러 다니고. 어떤 춤이요? 그냥 일반 댄스. 춤, 유산소, 몸을 많이 움직이고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뭐 필라테스나 춤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축구도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그냥 근데 뭐든 내가 재미있어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이면 아무거나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축구협회 뭐 하시지 않나요? 의무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의무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좀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싶어서 그냥 친한 동생한테 배우고 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랑 두 번째가 잘 먹는 거. 좋은 식품을 잘 먹는 게 1번이고 부족한 거는 영양제로 보충하는 거. 그리고 폐경이라는 거는 몇 년 안에 지나가는 질환이 아니라 50부터 남은 여생 동안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몸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40대 초반이라고 맘 놓고 계시지 말고 10년 전부터 서서히 준비를 꼭 하시면은 남은 여생을 더 환하게 20대처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